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창의적인 익살 때문에 종종 곤경에 빠지곤 했던 아이웨이웨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당신 주변에 혐오스러운 세상이 무너져 내렸고 그런 변화가 당신의 태도와 말,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상상해봐라. 흥분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사회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소수의 권력자나 부패한 정부가 그것을 가로막기도 하지요. 그럴 때 시민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시위가 거칠고 폭력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풍자와 해학, 창의적인 방식의 시위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거리민주주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시위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시위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벨라루스의 박수 시위,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센코 대통령, 그를 조롱하기 위해 시민들은 거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허가받지 않는 박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시위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우크라이나의 거울 시위,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 앞에서 시위대는 거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누구의 얼굴이 비쳤을까요? 바로 경찰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단의 팔꿈치 저항,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는 반정부 시위대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팔꿈치를 핥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자 시민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팔꿈치를 핥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가능함을 증명하며 독재자의 말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 모든 시위의 공통점은 폭력 없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스먼 투투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자 할 때를 가장 두려워한다.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적인 저항보다 비폭력적인 저항의 성공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비폭력 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변화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비폭력 저항의 대표적인 예시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와 함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말합니다. 내가 주말에 시위를 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주말이나 방과 후에야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입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나요? 거리민주주의와 함께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봅시다.